예림아, 놀자. 예림 TV. 황소가 된 돌쇠.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돌쇠가 살고 있었어. 엄마가 세수해라 하면 침을 발라 눈곱만 달랑 뗐지. 옷 갈아입어라 하면 먼지만 툭툭 털어내고 됐다. 했어. 한 번 신은 버선은 구멍이 나도록 벗지도 않았대. 그래서 돌쇠 옆에만 가면 구린 내가 폴폴, 썩은 내가 풀풀 났어.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도 코 움찔, 입 실룩하면 그만이었지. 오늘도 돌쇠는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드르렁 잠만 잤어. 돌쇠야, 그만 일어나. 서당 가야지. 엄마가 깨워도 이리 대굴 저리 대굴 하며 잠만 잤대.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렇게 빈둥대다 소된다. 차라리 소가 되는 게 낫겠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서당도 안 가고. 돌쇠가 침을 질질 흘리며 하품을 했어. 냉큼 일어나지 못해? 집에서 나온 돌쇠는 너럭 바위에 벌러덩 누웠어. 서당은 가기 싫고 잠이나 자야겠다. 그때 돌쇠가 이상한 것을 들고 가는 할아버지를 보았어. 할아버지, 손에 든 게 뭐예요? 소머리 탈이란다. 게으름뱅이가 이걸 쓰면 평생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만날 놀고 먹고 잘 수 있는 신기한 탈이지. 참말요? 제가 바로 게으름뱅이에요. 돌쇠는 잠이 싹 달아났어. 할아버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정말로 써볼 테냐? 할아버지가 돌쇠 머리에 소머리 탈을 척 얹었어. 그러자 소머리 탈이 털썩 들러붙더니 돌쇠 몸에서 누런 털이 쑥쑥, 꼬리가 쭉쭉, 뾰족한 뿔이 불쑥 솟아나왔어. 깜짝 놀란 돌쇠가 버둥거렸어. 할아버지, 이제 벗겨주세요. 어허, 내가 원하던 소가 됐는데 좋지 않으냐? 싫어요. 이런 모습은 싫어요. 그냥 놀고 먹고 자기만 할래요. 어서 벗겨주세요. 하지만 음메 소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어. 할아버지는 황소가 된 돌쇠를 데리고 소시장으로 갔어. 황소가 튼튼합니까? 튼튼하다 마다요. 일도 잘하지요. 그런데 이 소는 물을 먹으면 방귀를 뿡 뀌고 죽는답니다. 조심하시오. 그깟 무야 안 주면 그만이지요. 그렇게 팔린 돌쇠는 고개를 넘고 넘어 농부집으로 끌려갔어. 일어나. 벌써 해 넘어간다. 어서 가서 잠깐이라도 일하고 오자. 농부는 돌쇠를 밭으로 데려갔어. 뭐? 일을 한다고? 돌쇠는 푸르르 고개를 흔들었어. 농부가 이랴 하고 고삐를 잡아당기면 돌쇠는 엉덩이를 쭉 빼고 엉덩이를 밀면 퍽퍽 뒷발질을 했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소는 처음 보네. 하지만 돌쇠는 농부 손에 이끌려 일을 해야 했지. 다음 날 돌쇠는 첨벙첨벙 물을 가르며 논을 갈았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지. 엉엉 힘들어요. 저는 소가 아니고 돌쇠예요. 엉엉. 이놈의 소가 소리만 지르고 왜 이렇게 굶떠? 농부가 돌쇠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렸어. 아이쿠 아파라. 엉엉 돌쇠 죽네. 엉엉.
돌쇠는 하루 종일 음매 울면서 죽도록 일만 했어. 돌쇠는 새벽별이 뜰 때부터 저녁별이 뜰 때까지 일을 했어. 그리고 겨우 여물 한 바가지를 얻어먹었지. 엉엉, 진작에 엄마 말을 들을걸. 엄마, 잘못했어요. 돌쇠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 돌쇠는 하루가 다르게 비쩍비쩍 말라갔어. 그래서 비실비실하며 일도 잘하지 못했지. 에이, 시장에 내다 팔아 고깃값이라도 받아야겠군. 농부가 혀를 끌끌 찼어. 뭐? 내다 판다고? 팔려가 죽느니 차라리 물을 먹자. 돌쇠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자 돌쇠는 낮에 봐두었던 무밭으로 냅다 달려갔어.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을 우적우적 씹어먹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뾰족한 뿔이 쑥 들어가고 꼬리가 스르륵 없어지고 누런 털이 우수수 빠지면서 소머리 탈이 훌러덩 벗겨지는 거야. 돌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 내가 다시 돌쇠로 돌아왔어. 신이 난 돌쇠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 돌쇠가 사람이 되었으니 또 자고 먹고 놀고 했냐고? 아니야. 게으름뱅이는 온데간데 없고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엄마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꿀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누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누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누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에 놀부와 흥부 형제가 살았어요. 형 놀부는 마을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고약한 심술보이고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비단결 같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유난히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형제에게 재산을 똑같이 남기고 눈을 감고 말했어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어림도 없지. 놀부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흥부네를 내쫓았어요. 흥부네는 마을에 버려진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찬바람이 숭숭 드는 지붕과 벽을 보며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흥부는 아내를 위로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줄인 배를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꽁꽁 언 겨울이 가고 포근한 봄이 오자 흥분의 처마 밑에 제비가 둥지를 들었어요. 야, 새끼 제비가 모두 내 말이야. 지지배배, 노래도 진짜 잘해.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요란하게 지저귀는 제비 소리에 잠을 깼어요. 무슨 일이 있나?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새끼 제비가 떨어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 처마를 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제비 둥지를 감싸고 있었어요. 흥부는 막대로 휘휘 구렁이를 내쫓았어요. 그러고는 부러진 제비 다리를 정성을 다해 고쳐주었어요. 쯧쯧, 얼마나 아팠을꼬. 가을이 되자 새끼 제비는 남쪽으로 날아갔어요. 이듬해 봄, 건강하게 자란 새끼 제비가 흥부네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비예요. 우와, 제비가 왔어요. 제비는 마당에 뭔가를 턱 떨어뜨렸어요. 제비가 박씨를 주고 갔구나. 가을에 박이 열리면 실컷 먹을 수 있겠어. 그의 가을, 탐스러운 박이 지붕 가득 열렸어요. 실한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구나. 여보, 얼른 박을 타서 아이들을 배불리 먹입시다. 흥부는 아내와 함께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실슬렁슬근 박을 타세, 박을 타. 이 박으로 죽을 끓여 우리도 먹고 이웃도 나누세. 아이들도 신이 나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박에서 몽글몽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쿵쩍! 순간 첫 번째 박이 갈라지더니 은돈이 줄줄, 두 번째 박에서는 금돈이 줄줄줄, 세 번째 박에서는 비단이 샤르르, 마지막 박에서는 듬직한 장정들이 우르르 나와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뚝딱 지어주었어요. 흥분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흥분의 소문은 놀부 귀에도 들어갔어요. 당신도 참 배 아플 게 뭐 있어요? 우리도 제비다리 부러뜨려 고쳐주면 되잖아요. 아내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놀부는 불이 나게 처마 밑에 있는 제비 둥지로 갔어요. 어디 보자. 오호라, 이 제비가 좋겠군. 놀부는 새끼 제비를 잡아서 다리를 똑 부러뜨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안 한 척 얼른 고쳐주었죠. 이듬해 봄, 놀부네 집에도 제비가 찾아와 박씨를 주고 갔어요. 가을이 되자 흥부네보다 더 많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놀부는 아내와 함께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반짝반짝 금을 다오, 반짝반짝 은을 다오, 으리으리한 집도 다오, 좋은 건 뭐든 다 다오. 그런데 박에서 뭉글뭉글 연기와 함께 도깨비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나타났어요. 이놈, 내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놈이렸다. 어디 오늘 내 다리도 한번 부러져봐라. 놀부는 눈물이 쏙 나올 만큼 혼쭐이 났어요. 잘못했어. 목숨만 살려줘. 놀부네 소식을 들은 흥부가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아이고, 형님, 다친 데는 없소? 아이고, 형수님, 많이 놀라셨지요? 아우야, 내가 널 내쫓고 벌을 받는구나. 벌을. 그 뒤 흥부와 놀부는 마을에서 가장 사이좋은 형제가 되었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하러 갔어요. 어서 참한 색시를 얻어 장가를 가야 할 텐데. 나무꾼은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산으로 향했어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왔어요.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가엾은 마음에 사슴을 나무단 뒤에 숨겨주었어요. 혹시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어? 사슴이요? 방금 뭔가 저쪽으로 달려가던데.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엉뚱한 곳을 알려주었어요. 고마워요. 나무꾼님 덕분에 살았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요. 나무꾼님은 소원이 뭐예요? 사슴이 묻자 나무꾼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내 소원은 참한 색시를 얻어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나무꾼의 소원을 들은 사슴이 눈을 반짝였어요. 오늘 밤 숲속에 있는 연못에 가면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거든요. 연못에 가서 선녀의 날개옷 한 벌을 숨기세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와 혼인을 하면 된답니다. 단 한 가지, 선녀가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주면 안 돼요. 아, 어쩌면 좋아. 내 날개옷이 어디 갔을까?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선녀와 나무꾼이 혼인을 한 지 몇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재롱둥이 아이들도 태어났지요. 나무꾼의 어머니는 다정한 아들 부부와 귀여운 손녀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나무꾼의 집에서는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나날이었지만 선녀는 늘 마음 한켠이 쓸쓸했어요. 하늘나라 식구들은 모두 잘 지낼까? 보고 싶어. 나무꾼은 하늘을 보며 눈물 짓는 선녀가 안쓰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큰 결심을 한 듯 날개옷을 꺼냈어요. 어머나, 이건... 서방님, 딱 한 번만 입어보고 싶어요. 그럼 딱 한 번만이요. 이번만 보고 바로 돌려주어야 하오. 그런데 날개 옷을 입은 선녀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고는 양팔로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서방님, 죄송해요.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아이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안 돼요, 여보! 가지 말아요! 나무꾼은 그제야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 날개옷을 주지 말라는 사슴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슴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애타게 부르며 울었어요. 어느 날 사슴이 찾아와 말했어요. 며칠 뒤 보름달이 뜰 때 연못으로 오세요. 그럼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 사슴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보름달이 뜬 밤, 하늘에서 두레박 하나가 슬렁슬렁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가 정말 하늘나라인가? 서방님! 아버지! 나무꾼을 발견한 선녀와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가족을 다시 만난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선녀는 부쩍 한숨이 늘어난 나무꾼이 걱정되었어요. 서방님, 천마를 타고 어머니를 뵙고 오세요. 대신
천마에서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 목소리에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나무꾼은 천마를 탄 채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 이제 돌아가야 해요. 얘야, 잠시만 기다리거라. 내가 오면 주려고 날마다 팥죽을 쑤었단다. 팥죽은 나무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나무꾼이 맛있게 먹다가 그만 팥죽을 쏟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천마가 놀라 몸부림을 쳤어요. 결국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천마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수탉이 되었죠. 수탉이 된 나무꾼은 지금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지붕에 올라가 꽃기요 꽃기요 하며 운답니다.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님 복이 달랑달랑, 등에 짊어진 지게는 건들건들, 건들건들 지게는 도끼뿔인데 달랑달랑 혹에는 뭐가 들었나? 옛날에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살았어. 얼굴에 조롱박 같은 혹이 있어 혹부리 영감이라 불렸지. 혹부리 영감은 아이들이 놀려대도 혹 한번 쓱쓱 쓰다듬고 허허 웃기만 했어. 하루는 착한 혹부리 영감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 혹부리 영감은 나무 하나 줍고 얼씨구, 또 하나 줍고 절씨구 하며 노래를 불렀어. 나무가 지게에 차곡차곡 쌓일수록 노랫소리는 더 흥겨웠지. 이 나무는 팔아서 울 어머니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요 나무는 팔아서 울 어머니 새신 사고. 혹부리 영감은 조금만 더 하면서 자꾸자꾸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다 해가 꼴딱 진 것도 몰랐지. 파드닥 날갯소리, 부엉부엉 울음소리에 혹부리 영감은 퍼뜩 정신이 들었어. 허겁지겁 지게를 챙기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갔지. 아이쿠,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인데. 혹부리 영감은 같은 곳을 뱅뱅 맴돌았어. 아이고 허리야, 이 더는 못 걷겠다. 혹부리 영감이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보니 저쯤에 소가집 한 채가 보이는 거야. 옳지, 저기서 쉬어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초가집은 몹시 낡고 허름했어. 문짝은 떨어질락 말락하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바람이 숭숭 드나들었지. 그 바람에 온갖 괴이적은 소리가 났어. 끼, 덜컹, 휘오, 쌩, 삐그덕. 휴, 간 떨어지겠네. 노래를 부르면 덜 무서우려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울 어머니 걱정할라. 나 잘 있다 전해주렴. 바람아 바람아 부는 바람아, 울 어머니 걱정할라. 나 잘 있다 전해주렴. 혹부리 영감이 한창 목청을 돋우는데 어디선가 얼쑤 하는 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란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뚝 멈췄어. 순간 도깨비 한 무리가 나타나 혹부리 영감을 애워쌌어. 영감, 그 노랫소리 나한테 팔아. 노랫소리를 팔라니? 소리는 파는 게 아니오. 혹부리 영감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어. 그래? 그럼 영감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와? 노랫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지요. 치, 거짓말. 내 목구멍에서는 노랫소리 안 나오는데. 우두머리 도깨비는 혹부리 영감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 그러고는 얼굴에 있는 혹을 덥석 쥐는 거야. 옳거니, 바로 이 주머니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구나. 요건 나는 없고 영감만 있잖아. 영감, 이 노래주머니 나한테 팔아. 이건 노래 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혹이요, 혹. 그래도 나한테 팔아.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비단도 줄게. 우두머리 도깨비는 계속 졸랐어. 팔고 싶어도 못 파오. 이렇게 찰싹 붙어있는 혹을 어찌 뗀단 말이오. 걱정 마, 내가 요만큼도 안 아프게 떼어줄 테니. 우두머리 도깨비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듯 혹을 똑 뗐어. 그러고는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까지 주었지.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나 부자가 되었다네. 금은 보아도 없고 혹까지 떼어냈다네. 혹도 떼고 보물도 얻은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 굽이굽이 언덕을 넘고 내를 건너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 흥, 떼어가려면 내 혹을 떼어가지. 지금 혹이 중요해요? 보물을 얻었다지 않아요? 아하, 나도 다 생각이 있어. 혹도 떼고 보물도 얻어올 테니 두고 보시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옳거니, 바로 저 집이렸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일찌감치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그러고는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지.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도깨비들이 하나 둘 문 앞으로 몰려들었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이때다 하고 목청을 돋웠지. 은을 준들 살소냐, 내 노래 주머니. 금을 준들 살소냐, 내 노래 주머니. 귀하고 귀하구나, 내 노래 주머니. 이봐, 영감 노래도 그 주머니에서 나와? 그럼요, 노래가 솔솔 나오는 귀한 노래 주머니랍니다. 그 말이 참말이냐? 물론이죠. 혹이 아깝긴 하지만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를 주면 팔겠습니다. 우후, 그리 아까우면 하나 더 주지. 우두머리 도깨비가 혹부리 영감 턱에 혹을 척 붙였어. 노래 주머니라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까 보냐?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을 흠씬 혼내주었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잘못했어요. 겨우겨우 풀려난 혹부리 영감은 혹 2개를 덜렁거리며 산을 내려왔어.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였구나.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아기를 몹시도 기다리는 부인이 있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금쪽같이 귀한 아기 딱 하나만 주시옵소서. 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앙당에서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신랑님이 나타났어요. 마을 우물에 가면 잉어 3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잉어 3마리를 푹 구워 먹으면 아들 삼형제를 얻을 것이니라. 다음 날 부인은 마을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우물 속에는 정말 빛깔이 고운 잉어 3마리가 있었어요. 부인이 잉어를 가져가려는데 고양이가 잉어 1마리를 잽싸게 물고 도망쳤어요. 부인이 얼른 쫓아갔지만 고양이는 이미 잉어 절반을 먹어버렸죠.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잉어 2마리 반을 정성껏 고아 먹었어요. 잉어를 먹고 난 뒤 부인은 아들 3을 낳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건강했어요.
그런데 셋째는 몸이 반쪽이었어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콧구멍도 하나. 그래서 반쪽이라고 불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반쪽이만 보면 수런수런했어요. 저런 몰골로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몰라? 형들도 반쪽이를 창피하게 여겨 따돌리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두 형보다 힘도 세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소와 돼지를 마구 잡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사람도 잡아가면 어쩌나?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고을 원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허, 사나운 호랑이가 해를 끼치니 이를 어쩐다. 원님은 방을 붙여 호랑이를 잡아오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큰 형이 호랑이를 잡아오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제가 호랑이를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형이 호랑이를 잡으러 나섰어요. 형님, 저도 같이 갈게요. 반쪽이도 따라 나섰지만 둘째 형은 반쪽이를 뿌리치고 혼자 가버렸어요. 둘째 형 역시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형들 걱정으로 알아놓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형들도 찾고 호랑이도 잡아오겠습니다. 형들도 잡지 못한 호랑이를 내가 어찌 잡겠다는 것이냐. 부모님은 반쪽이마저 잃을까봐 한사코 말렸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는 길을 나섰어요. 반쪽이는 공중공중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멀리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보였어요. 반쪽이가 대문을 두드리자 수염이 길고 하얀 영감이 나왔어요. 날이 저물어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영감은 반쪽이에게 선뜻 방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반쪽이는 방이 아니라 마루 밑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녀석이 어디로 갔지? 아침 일찍 꿀꺽하려 했는데. 마루 밑에서 자던 반쪽이가 그 소리에 놀라 깼어요. 반쪽이는 마루 밑에서 나와 몰래 영감을 엿보았어요. 그런데 영감이 훌쩍 제주를 넘더니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영감이 바로 호랑이? 반쪽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반쪽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랑이 이놈! 우리 형님들은 어디 있느냐? 반쪽이는 집채만한 호랑이 앞에서도 떨기는커녕 눈 하나 끔쩍하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고 반쪽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반쪽이도 주먹을 꽉 쥐고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휙! 퍽! 턱을 맞은 호랑이는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덤벼들었어요. 반쪽이는 온 힘을 주먹에 모아 호랑이를 내리쳤어요. 결국 호랑이는 맥없이 풀썩 쓰러졌죠. 반쪽이는 호랑이를 메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기뻐했어요. 반쪽이가 우리 마을을 살렸네 그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반쪽이 만세! 부모님은 반쪽이가 자랑스러웠어요. 큰 상을 받은 반쪽이는 부모님을 모시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 돌쇠가 살고 있었어요. 돌쇠는 언제나 새벽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드릴 아침을 준비하는 효자였어요. 쌀이 다 떨어졌으니 오늘은 나무를 더 많이 해야겠어. 돌쇠는 지게를 지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돌쇠는 연못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움켜쥐었어요. 어이쿠! 그런데 나무를 내려치는 순간 도끼가 그만 연못에 풍덩 빠진 거예요. 돌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하나뿐인 도끼가 연못에 빠졌으니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나? 돌쇠는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엉엉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연못에서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희고 긴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하나뿐인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수로 부모님을 모실지 걱정이 돼요. 돌쇠의 말에 산신령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 산신령이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요, 제 도끼는 번쩍이는 금도끼가 아니에요. 잠시 뒤 산신령이 은도끼를 들고 나와 물었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요. 제 도끼는 반짝이는 은도끼가 아니라 쇠도끼예요. 산신령이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자 돌쇠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내 도끼를 찾기가 어렵나 보네. 돌쇠는 도끼를 못 찾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잠시 뒤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아요. 그 녹슨 쇠도끼가 제 도끼예요. 허허,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산신령은 욕심 없고 착한 돌쇠에게 금도끼와 은도끼 그리고 쇠도끼까지 모두 주었어요. 네? 이걸 제게 모두 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돌쇠는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쇠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욕심 많은 칠성이에게도 전해졌어요. 뭐라고?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금도끼에 은도끼까지 얻었다고? 칠성이는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옳지. 나도 쇠도끼 하나 장만해서 나무하러 가야겠다. 칠성이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갔어요. 연못에 이 도끼만 퉁덩 빠뜨리면 나도 부자야, 부자. 연못에 도착한 칠성이는 설렁설렁 도끼질을 했어요. 그러고는 연못을 향해 도끼를 냅다 던졌어요. 이를 어째? 내 귀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네. 칠성이는 큰 소리로 우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연못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온 가족이 굶은 지 오래라 나무를 하러 왔는데 도끼를 그만 연못에 빠뜨렸지 뭡니까요? 아이고 내 도끼. 딱하게 되었구나. 잠시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워호라, 돌쇠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이제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만 가지고 나오면 칠성이는 부자가 될 생각에 희죽희죽 웃음이 났어요. 순간 하얀 연기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이고, 맞습니다. 그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뭐라고? 예끼 이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산신령의 호통이 온 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놀란 숲속 동물들은 후다닥 도망을 쳤어요. 그때 연못물이 갑자기 차오르더니 칠성이를 덮쳤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칠성이는 물벼락을 맞고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휴, 괜한 욕심을 부렸다가 도끼도 잃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네. 칠성이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산을 내려갔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에 힘이 센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흥! 나는 산중의 왕이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산속 짐승들은 모두 벌벌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눈이 계속 내렸어요. 며칠을 굶은 호랑이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꼬르르륵 꼬르륵 보이는 거라곤 바싹 마른 나뭇가지뿐이었어요. 배가 고픈 호랑이는 먹이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갔어요. 어디선가 음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소리가 나는 집으로 슬금슬금 들어섰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겠군.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몸을 납작 낮추었어요. 그러고는 소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어흥! 그때였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아기를 달랬어요. 아기야, 산고양이가 왔네. 뚝!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흥, 어흥, 호랑이가 왔네. 뚝! 어?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아니, 산중의 왕인 나를 안 무서워하다니. 호랑이는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기야, 곶감이다. 곶감, 뚝!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앙앙 울어대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아니, 대체 곶감이 얼마나 무섭길래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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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이키, 정말 곶감이 왔나 보네. 호랑이는 뒷걸음을 치며 외양간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한편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섰어요. 소도둑은 더듬더듬 호랑이 등을 더듬었어요. 꽤 크고 몸집도 단단한 서로군. 소도둑은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등에 풀쩍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겁이 난 호랑이는 냅다 외양간을 부수고 도망쳤어요. 갑자기 소가 달리기 시작하자 소도둑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소도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더 꽉 움켜잡았지요. 아니, 이 곶감이란 녀석이 아주 찰거머리구나.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곶감을 떼어내려고 버둥거렸어요. 바위를 풀쩍풀쩍, 고개를 공중공중 뛰어넘으며 달렸지요.
그럴수록 소도둑은 떨어질까봐 호랑이를 더 세게 움켜잡았어요. 아이고, 소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 어느새 날이 밝아왔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소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니,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화들짝 놀란 소도둑은 오줌을 찔끔찔끔 지릴 것 같았어요. 호랑이가 숲을 지날 때 소도둑은 잽싸게 나무에 매달렸어요. 순간 호랑이는 곶감이 떨어진 줄 알고 더 빨리 달렸어요. 소도둑은 호랑이가 다시 올까봐 나무 구멍 속으로 쏙 숨었어요. 한참을 도망치던 호랑이도 숨을 헐떡거리며 잠시 쉬었어요. 호랑이님, 무슨 일이 있나요? 지나가던 곰이 물었어요. 내가 조금 전에 곶감이란 놈을 만나서 죽을 뻔했지. 곰은 호랑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어요. 글쎄요, 곶감이 정말 호랑이님보다 무서운 놈일까요? 그래서 둘은 곶감이 떨어진 곳을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곶감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곰은 계속 킁킁대며 곶감을 찾았어요. 그때 곰 꼬리가 나무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마침 구멍 속에 숨어있던 소도둑은 옳거니 하고 곰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야 해. 꼬리가 잡힌 곰은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아야! 그 모습을 본 호랑이는 곶감이구나 하고 냅다 도망을 쳤어요. 소도둑은 있는 힘껏 곰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곰은 너무 아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란 소도둑은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곰 꼬리가 그만 뚝 끊어져 버렸어요. 곰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났어요. 그때부터 곰 꼬리가 짧아졌다고 해요. 한참 뒤 산속에서 호랑이와 곰이 다시 만났어요. 곰은 잘린 꼬리 때문에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내 말이 맞지? 곶감은 보통 무서운 놈이 아니라고. 호랑이 말에 곰은 눈물을 찔끔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유튜브에서 예림TV를 검색해주세요.